네, 오늘 논문 연구 계획서 들고 교수님 만나러 갑니다. 교수 연구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비나라 수TV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2학기 개강차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에 이렇게 왔습니다. 제가 참 최근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원후회 활동하면서 이제 6학기로 이렇게 사례보고서 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논문으로 졸업하게 됐는데 참 이게 논문으로 졸업하는 게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싶습니다. 사실은 제가 그 5학기에 이제 원후회 활동 시작하면서 원후회 활동 조건이 이제 6학기 졸업이 조건이거든요. 그래서 그때 1학기 때 이제 논문을 졸업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2학기 사례보고서로 변경을 하고 학위 변경 신청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했습니다. 그래서 5월달 정도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시스템에서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8월달에 등록금 고시서 출력하고 학기 등록하려고 하고 보니까 그게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갑자기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학과 사무실에도 알아보고 대학원 사무실에도 알아보고 뭐 전산실에도 알아보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여차 뭐 논의도 하고 기다려보고 뭐 추가 등록 때 또 활용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다가 운명적으로 좀 논문으로 졸업하기로 마음을 먹고 새로 지도 교수님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지도 교수님과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면담을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. 1시간 정도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요.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매주 보자고도 하셨는데 매주 만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진전된 내용을 갖고 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실제로 뵙고 논문 피드백도 받고 지도를 받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사실은 이제 논문 쓸 때 저도 참 많이 고민됐던 부분이 일반 학교 교직에 있거나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제 연구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제 설문을 하거나 이제 실험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는데 저같이 뭐 교육에 뭐 일하고 있지도 않고 한 분들은 그 논문을 쓰려고 해도 특히 이제 기술 통계가 필요한 설문지라든지 그 양성 연구에서는 그게 참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좋은 주제를 찾아도 그게 좀 잘 안 돼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꼭 그 연구 대상을 통한 양적 연구만 있는 게 아니라 질적 연구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그에 적절한 또 그 연구 모형을 찾아서 문헌 분석법, 문헌 비교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논문을 작성하는 걸로 이렇게 맞습니다. 그런데도 사실은 또 첫 면담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연구 계획서를 이제 2개를 이렇게 작성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하나는 이제 양적 연구를 위한 그런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나 작성을 했고요. 다른 거는 이제 문헌 연구 위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차원 교육 정책 분석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을 통했습니다. 그래서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해 보니까 그 도구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분석 도구가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활용할 만한 그런 분석 도구들 이렇게 몇 가지 찾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문헌 연구 같은 부분은 제가 그 이 연구에서 활용할 다차원 정책 분석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코포의 교육 정책 모형 이론 및 모형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들고 갔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짧은 시간에 이제 설문지 돌리고 또 설문서를 받아내서 기술 통계 작성하고 분석하는 게 쉽지 않다고 좀 조언을 주셔서 저는 아마 다차원 교육 정책 분석 모형을 통한 정책 분석을 하게 될 것 같고요. 관련 연구로 이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연구 논문 할 때 보면 이제 리스트에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관련 키워드 넣어서 이렇게 한 300개 정도 이렇게 추렸습니다. 이렇게 연도별로 서팅을 하니까 총 324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이제 2001년에 처음 국내에서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요. 그 이후에 어마무시한 그런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. 실은 이제 연구 주제 처음 선정할 때 그 석사학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논문의 연구가 많은 이제 기존 연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사실 처음에 우리가 뭐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그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석사학위 수준에서는 잘된 연구 논문을 따라서 이게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
우선적으로 제가 선택한 주제는 다음에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 300여 개 정도의 학술지 연구 논문이 있는 주제고요. 그 중에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가 연구하는 분야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체크를 했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아예 노란색으로 마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렇게 노란색 하이라이트 있는 부분은 실제로 제가 PDF로 다운을 받아서 대충이라도 이렇게 다 읽어보고 이렇게 교수님과 첫 면담을 갖습니다. 아무래도 교수님이라고 해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제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존 연구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정보를 갖고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고요. 교수님도 뭐 이것까지 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뭐 준비했네 이렇게 하면서 좀 양적 연구보다는 이렇게 문헌 분석을 통한 정책 분석도 괜찮다고 이렇게 조언 주셔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제 석사학위 논문 진행할 때 특히 이제 그 교육학과 석사학위 같은 경우는 계산을 통한 통계 분석용 이런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문헌 연구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기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있다고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지금 다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금 선택한 다차원 교원 정책 모형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연구 기법이 어떤 기법이고 국내에 어떤 연구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적 연구 대신 이렇게 문헌 연구를 통해서 정책 분석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함께 소개해 드리면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실은 이제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사실은 뭐 문헌 연구라고 해서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. 다양한 자료를 방대하게 봐야 되고 그 내용은 이 분석 모형에 맞게 잘 구분해 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까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통계 분석 기법 말고 이렇게 제가 문헌 연구를 통해서 학예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좀 울림이 있고 현재 석사학위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자료를 들고 와서 교수님과 첫 면담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번 학기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것 같고 또 힘든 만큼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요. 제가 중간중간에 논문 작성 기법이라든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뭐 교육대학원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논문 졸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로 알짜배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움을 주시고요. 앞으로 이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